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수학 대표 강사 최희남 선생님입니다. 네, 이번 유형은요, 우리 극대와 극소에 대한 이제 개념을 한번 다뤄보는 유형이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제 우리가 극대와 극소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극대, 극소.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 극대, 극소의 정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판정법만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쌤이 다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어떤 fx라는 함수가 x는 a에서 극대값을 가져요 라는 표현은 뭐였었냐면요. 이미지상으로는 뭔가 이렇게 이제 뭔가 최대값이랑 좀 비슷했었단 말이야. 그쵸? 이런 최대값이랑 비슷하긴 했지만 분명히 극대극소는 최대치수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맞죠? 굉장히 국소적인 구간, 굉장히 작은 구간에서의 최대값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지만 그 의미가 이제 뭐였었냐면 정의가 이거였었어요.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 대해서 그 열린 구간에 속해 있는 모든 x들에 대해서 항상 이 fx 함수값이요. 이 fx 함수값이 fa보다 뭐하면 fa가 가장 큰 거야. 이런 등호를 만족시킨다라면 얘는 x는 a에서 극대값을 갖고요. 그때 이 fa 값이 뭐다? 얘가 극대값이에요 라고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요게 정의였었어요. 반대로 이제 극소값을 갖는다. 이미지상으로는 뭔가 최소값, 굉장히 국소적인 구간, 좁은 구간에서의 최소값의 의미를 갖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얘 역시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 대해서 그 열린 구간에 속해 있는 모든 x들에 대해서 fx 값이 이번에는 항상 fa보다 뭐 한 거야? 항상 크거나 같은 거예요. 즉, 이 fa 값이 가장 작아야 돼요. 이 구간 안에서. 그랬을 때 우리는 x는 a에서 극소를 갖는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함수값, a에서의 함수값이에요. 함수값이 바로 뭐다? 걔가 극소값이다 라고 불렀었습니다. 이 극대와 극소의 정의였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의를 통해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극대나 극소의 정의는 우리 지금 뭐 연속이다 이런 얘기 했어요? 안 했죠? 그쵸? 자, 연속성. 그 다음에 뭐 미분 가능해야 돼 이런 얘기 지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네, 그래서 미분 가능성. 이런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과 관련이 없다. 이 지금 정의 자체는 전혀 이런 애들과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좀 대표적으로 기억하면 좋은 예시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어요. 요렇게 첨점이라고 하죠. 뾰족점. 그러면 x는 a에서 얘는 당연히 뭐 합니까? 미분 가능하지 않아요. 그쵸? 하지만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 대해서 그 열린 구간에 속해 있는 모든 x들에 대해서 항상 fa 값은 항상 fx보다 어떻죠? 항상 크거나 같겠죠. 그쵸? 그래서 미분 가능하지 않지만 x는 a에서 뭐를 가질 수 있다? 극대값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예시를 통해서 우리는 미분 가능성과 연소성에 대한 얘기랑 극대극소 정의랑은 관련이 없구나라는 것도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실제로 요거와 관련된 이제 문제가 기출문제에서 이제 있으니까요. 쌤이 또 이따 소개해 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지금 단원이 미분법이잖아요. 그쵸? 이 미분과 관련이 없는 극대극소를 지금 왜 배우고 있는 거야? 네, 실제로 그렇다면 fx가 만약에 그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조건이 있었을 때는 우리가 판정법이 있습니다. 그 값에 대한 판정법을 또 이제 배워요. 자, 이 정리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쌤이 이제 증명은 하지 않겠지만은 이 명제가 뭐였었냐면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해. 그리고 이 fx가 x는 a에서 극값을 갖는다. 극대값일 수도 있고요. 극소값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항상 미분 가능하니까 f'A, x는 a에서의 미분계수값이 존재하겠죠. 그쵸? 그 값이 항상 얼마게? 걔가 항상 0이요.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얘는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이 반드시 있었을 때는 만약에 x는 a에서 극값을 가져? 그러면 f'A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 값이 항상 0이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었어요. 네, 특히나 우리가 이미지상으로 본다면 요거였었죠.
극대값을 가져요. 그 다음에 A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그쵸? 그러면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걔가 바로 얼마다? 0이다. 즉 F'A가 0이다. 이런 얘기 해줄 수 있었던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X에서 극소값을 가져요. 그러면은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얘 역시 얼마다? F'A가 0이 되겠다라는 것도 기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요 명제를 꼭 기억해 줘야 되고, 하지만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요거 꼭 기억해 줬어야 됐죠. 네, 요거의 대표적인 예시가 뭐였었냐면요. 우리 fx가 만약에 x 세제곱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계속해서 증가하는 함수예요. 그쵸? 그러면 f'0은 0이에요. 왜냐하면 f'x가 3x 제곱이니까요. 하지만 이 fx라는 요 함수는요, f'0이 0이긴 하지만 이 0이라는 점에서 극값을 갖는다, 안 갖는다. 여기선 극값을 갖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요 영명제는 항상 참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거 조심하시고. 자, 그렇다면요, 얘는 이제 극값을 가질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내용이었었던 거잖아. 맞죠? 그러면 세 번째. 그럼 구체적으로 극대값과 그 다음에 극소값, 얘네들을 판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리가 항상 저 첫 번째 극대극소의 정의만을 이용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네,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fx가 무슨 조건이 있었을 때? fx가 미분 가능하다라는 조건이 있었을 때는 우리가 또 이제 극대와 극소값도 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요, 첫 번째. f'x가 0이 되는 값들을 찾아줍니다. 방금 얘기했지만 f'x가 0이라고 해서 그 점에서 항상 극값을 갖는다, 이런 얘기는 해줄 수가 없다라고 했었죠. 그쵸? 하지만 극값인 애들은 f'A는 0을 만족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애들을 만족하는 이 A는 지금 후보에 올라왔습니다. 일단 극대나 극소가 될 수 있는 후보는 되는 거지 뭐. 그쵸? 그러면 이거 말고 또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자, 요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얘가 이제 뭐냐면은 F'의 부호가 바뀌어야 됩니다. 어디를 근방해서? 이 X는 A를 근방으로 좌우에서 F'의 부호가 반드시 바뀌어야 됐었다라고 했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다시 극대값을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면요. 일단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지금 이어져 있죠. 이미지상으로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극대를 갖는다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F'의 의미는 뭐였었냐면요. 얘는 우리가 기하학적 의미로도 그 도함수의 의미는요. 사실은 그 점마다의 미분 계수값을 주는 함수였었죠. 그쵸? 근데 그 함수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항상 F'이 무슨 수다? 항상 양수입니다. 맞죠? 자, 근데 극대를 갖는 순간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값이 순간 0이에요. 그러다가 A보다 컸었을 때는 어떻게 된다?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값이 다시 음수로 바뀐다. 그래서 극대를 가지려면 도함수의 부호가 무슨 수에서?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어야겠구나 라는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괜찮죠? 네. 또 얘가 극소값을 가져. x는 a에서 만약에 극소값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f' 볼 거예요. f'은 a보다 작게 되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무슨 수냐? 음수예요. 맞죠? 그러다가 a보다 큰 곳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무슨 수?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x는 a에서 극소값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누구의 부호가?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것을 확인해주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들 가지고서는 F'이 양수고 음수고는요 어떻게 따지냐면은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도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 도함수가 양수인지, 도함수의 함수값은 궁금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따져주시면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극대극소값 판정법까지 이제 한번 복습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얘기를 가지고서는 어떻게 문제에서 응용이 되는지 쌤이 이제 요건 좀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가 극소값과 극대값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fx가 극소값과 극대값을 모두 갖고 싶대. 근데 fx 지금 살펴보니까 너무 예뻐.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극대극소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일단은 f'x가 0 되는 값들이 이제 후보들이 될 거예요. 쟤네들이 모두 다 극대극소는 아닐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미분을 한번 해봅니다. 특히나 다항함수 곱하기 지수함수 미분하는 거 좀 쌤이 바로 가는 것도 알려줄게요. 근데 얘로 이제 갖고 있겠죠, 동시에. 그쵸? 그러면 한 번은 얘를 미분, 그 다음에 플러스 한 번은 얘 그대로 두는데 요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떨어지죠.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곱하면서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8 이렇게 됩니다. 네, 바로 갖는 방법. 미분 굉장히 편하죠. 네,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요 미분하는 방법은 조금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앞으로 빼버리자. 마이너스 앞으로 빼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8 이렇게 돼요. 인수분해도 너무 좋아.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x 플러스 2. 얘가 누구 되는 거? 0 되는 거 찾아주자. 자, 근데 우리 0 되는 값들이 지금 보여요. 좀 보여요. 지금 4하고 마이너스 2이긴 한데 항상 그렇다고 해서 얘가 0 되는 지점에서 극대극소를 가지라는 보장은 없었죠. 그쵸? 뭐도 있어야 돼? 우리 그 점에서 0을 만드는 그 점에서의 도함수의 부호의 변화가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F'의 부호에 영향을 주는 친구들만 데리고 와봐. 얘는 지수함수니까 항상 양수잖아요. 그쵸? 그러면 도함수의 부호에 영향을 주는 함수는 마이너스 요거 2차 함수 꼴입니다. 네, 그래서 쌤이 부호 따질 때 F'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좋다 그랬죠. 부호에 영향을 주는 함수만 그려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요거 실제로 2차 함수면서 위로 볼록, 그쵸? 그리고 누구랑 누구를 지나고 있어요? 마이너스 2랑 4를 지나고 있겠구나. 그러면 부호만 따지는 거야. 함수가 궁금하지 않아. 부호만. 그러면 음수였다가 양수였다가 음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 끝났다. 그쵸? F'이 0 되는 두 지점이 있어요. 두 지점이 있는데 실제로 함수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요 점에서 무슨 값을 갖는다? 극소값을 갖는다. 아까 했었죠.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면 극소값을 갖는 지점. 괜찮죠? 그러다가 함수가 또다시 계속해서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4라는 지점에서는 무슨 값을 갖는다? 이때는 극대값을 갖는 상황이구나. 그래서 우리 바로 볼 수도 있어야 되죠?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고 있으면 그 점에서는 극대값 갖는다. 그쵸? 근데 극대값과 극소값은 함수값이에요. 실제로 이거 마이너스 2, 4 이렇게 하고 쓰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극대극소는 함수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를 갖다 집어넣는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갖다 집어넣은 F-2가 A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4를 갖다 집어넣은 F4 값이 극대값 B가 될 것이다. 괜찮죠? 그래서 마이너스 2 갖다 집어넣어주시면요. 얘는 마이너스 4에 2에 세제곱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4 갖다 집어넣어주면요. 4, 4, 16, 그 다음에 8에다가 2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세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네, 그래서 두 개를 뭐 하라고 했으니까 곱하라고 했어. 오늘 얘가 2세제곱이 있고 2에 마이너스 세제곱이 있으니까 역수로 되면서 곱해지면 1 돼버리겠네. 그쵸? 그래서 우리의 정답은 얼마가 되겠구나? 마이너스 32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항상 기억하세요. 도함수가 0 되는 거 하지만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었을 때요. 그쵸?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단계.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항상 극대극소를 갖는 건 아니야. 우린 항상 두 번째 도함수의 부호를 따졌어야 된다. 요 두 단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한 개만 더 해볼게요. 자, 열린 구간 0부터 2파이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x는 a에서 극소값을 가질 때 코사인 a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얘 역시 우리 fx 0부터 2파이에서 항상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네, 첫 번째 단계 뭐라고요? 우리 요 점에서 극소값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f'x가 0 되는 후보들을 한번 찾아봐야겠다. 맞죠? 네, 그래서 우리 몫의 미분법 써봅니다. 분모의 제곱에 그리고 분자 미분 코사인 x 그 다음에 분모 그대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번에는 분자 그대로 그리고 분모 미분해주게 되면은 2에 2에 2x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괜찮죠? 네. 그래서 요거 좀 다시 정리해주면요. 요거 지금 2의 2x, 2의 x 다 지금 약분되면서 2의 2x 제곱 분모에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러면 분모에 있는 거니까 요거 이제 2의 마이너스 2x 제곱으로 갈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서 지금 누구 남아요? 코사인 x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사인 x 이렇게 남게 됩니다. 좋아요. 그래서 얘가 뭐 되는 거? 얘가 0 되는 거 찾을 거야. 하지만 우리는 항상 봤지만 도함수의 부호에 영향을 주는 식만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얘는 항상 무슨 수니까 항상 양수니까 도함수 부호에 영향을 주는 식은 요 식밖에 없을 거예요. 맞죠? 근데 x는 a에서 극소값을 가진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f'a는 지금 존재하죠? 그러면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다? f'a가 얼마다? 걔가 지금 0이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a 갖다 집어넣어주면 얘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으니까 여기다 갖다 넣어주면 코사인 a 마이너스 2 사인 a 얘가 0이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쵸? 근데 문제에서 코사인 a 값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거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면 이제 도함수의 부호를 따졌었어요. 그쵸? 자, 두 번째 도함수의 부호를 따져주자.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요 식의 부호를 보기 위해서 아까처럼 뭐 2차 함수 이런 함수가 아니라 지금은 삼각함수이기 때문에 뭐 삼각함수를 그려봐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0부터 2파이까지. 자, 코사인 x 그립니다. 0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괜찮죠? 그 다음에 2 사인 x는 어떻게 되죠? 얘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최대값이 뭐 2고 얘는 아까 최소값이 뭐 마이너스 2면서 이 약간 첫 번째 코사인 x는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인 그런 함수가 되겠죠. 그쵸? 그럼 이제 우리가 얘네들의 위치 관계를 가지고서는 이 부호를 따질 수가 있어요. 코사인 x가 2 사인 x보다 더 뭐 하다면? 더 크다면. 다시 얘기해서 그래프 위치상에서는 더 위에 있다면 도함수의 부호는 항상 무슨 수? 걔는 항상 양수가 되겠죠. 이런 상황이죠. 연두색이 더 위에 있는 거. 연두색이 더 위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항상 양수인 거야. 그러다가 2 사인 x가 더 위에 있다는 얘기는 2 사인 x가 더 크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값이 무슨 수? 음수. 그래서 빨간색이 더 위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끝났죠? 그럼 극소를 갖는 지점은 어디예요? 극소를 갖는 지점은 얘네들이 0만 되는 거, 다시 얘기해서 코사인 x랑 2 사인 x랑 같아지는 지점. 걔네들이 바로 요런 거. 그 다음에 또 요런 거였었잖아. 맞죠? 하지만 f'이 0 된다고 해서 항상 극대극소는 아니었었다. 극소가 되려면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었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a가 어딨네? a가 요런 데 지금 있는 겁니다. 좋죠? 괜찮아요. 네. 이제 왜 그런 걸 했냐면 어차피 우리 코사인 a 구하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얘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럼 코사인 a가 2 사인 a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코사인 a는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얘가 만약에 0 돼버리면 사인 a도 0이거든요. 그러면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1이라는 요런 우리 굉장히 중요했던 요 식의 모순이 돼버리는 결과가 나오죠. 그쵸? 그래서 코사인 a가 절대로 0이 아니기 때문에 코사인 a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코사인 a분의 플러스 2 사인 a. 얘가 누구네? 탄젠트 a네. 그렇죠? 그래서 얘가 또 얼마? 2분의 1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탄젠트 a가 2분의 1인 거예요. 끝났죠? 탄젠트 a 알면 코사인 a 구할 수 있다 없다? 구할 수 있다. 그쵸? 우리 뭐 알고 있는 관계식 써먹어도 되고요. 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예각삼각형 취급해버려. 그 다음에 어차피 얘는 b이기 때문에 얘를 그냥 2라고 두고 1이라고 둔다면 빗변은 루트 5가 되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코사인 a는 얼마요? 얘는 2분의 루트 5예요. 하지만 조심해야 되는 게 a라는 것은 몇 사분면에 있는 각이에요? 탄젠트 a가 양수예요. 그쵸? 그리고 얘네들 지금 3, 4분면에 있는 각입니다. 3, 4분면에서는 코사인 값이 무슨 값이니까 얘가 음수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다가 요렇게 거꾸로 됐네요. 루트 5분의 2죠.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이렇게 부호만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코사인 a가 얼마다? 얘는 마이너스 5분의 2 루트 5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극대극소랑 이제 삼각함수의 위치관계 가지고서는 도함수의 부호 판단할 수 있으셔야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좀 쭉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3가지 포인트였었습니다. 첫 번째, 극대극소의 정의. 꼭 생각을 하시고요. 미분 가능성과 연소성과 관련이 없다. 이 포인트 꼭 체크해 두시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그 점에서 만약에 미분하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으면 F'A는 얼마다? F'A는 극값을 가질 때 항상 0이 되겠구나.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극대 극소를 판정하는 방법. fx가 미분 가능한지 역시나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쵸? 그 다음에 첫 번째 단계는 일단은 F'이 0 되는 후보들을 찾아주자. 그 다음에 그 점의 근방에서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지를 체크해 주셔야 된다. 네, 요 3가지 포인트 기억해 주시면서 이번 유형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랄게요.